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좀 보겠습니다. 각 페이지입니다. 다른 유형 2 요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출 유형 2를 예시해야 돼요. 열고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지역 정보 테이블에서 작업할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지역 정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요. 자, 요번에는 지역 그 제가 잘못 열었죠? 여기 아니고 예제 테이블을 예제가 아니고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요 파일, 요 파일, 요 통행 통행 목록 연습이 제가 안 바꿔서 그런데요. 여기 요 테이블 열시면 돼요. 연습, 디자인 보기. 그리고 필드도 제가 안 바꿔놨는데 입구 아이디 연습이 프린트물에 입구 아이디 예제입니다. 요걸로 하겠습니다. 요걸로. 자, 여러분, 요것을 어저께처럼 조의 속성을 바꿔서 콤보 상자에 목록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야가 하기 전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꾸면 야가 이런 컨트롤 모양새가 태그 상자거든요. 야를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목록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당 필드에 갖다 놓고 밑에 조의 태그합니다. 그리고 지금 컨트롤 모양새가 태그 상자거든요. 야를 눌러가지고 콤보 상자를 일단 바꾸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이걸로. 그리고 여러분들 콤보 상자에 표시될 데이터는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요. 첫 번째 화살표 보시면 지역 정보죠. 지역 정보 테이블이니까 테이블 코리를 쓸 겁니다. 행공본 유형이. 그리고 행공본의 컷을 딱 두시고요. 이제 이 안에 있는 지역 정보 테이블에 있는 필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끝에 점점점이 있거든요. 점점점은 쿼리 작성기 창을 띄우는 아이콘이랬죠. 얘를 클릭. 그러면 쿼리 작성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테이블 중에서 지역 정보를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을 갖고 올 필드는요. 지역 코드하고 지역명입니다. 두 개를 한 개씩, 한 번씩 더블 클릭. 지역 코드를 먼저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지역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쿼리 작성에서 할 것은 필드를 가져오는 작업까지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위에 보면 닫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 누르면 뭐가 뜨냐면요. 이 갖고 왔던 내용을 SQL 문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변경 내용을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겠느냐,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해로 하셔요. 그러면 여기에 SQL 부분이 쫙 들어가는 데 있죠. 검색 부분이. 그러면 액세스가 지역 코드와 지역명을 가져옵니다. 들 중에서 바운드 열은 어저께 제가 저장되는 열이를 했거든요. 그럼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살펴입니다. 지역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러니까 지역 코드 우리 첫 번째 1열을 갖고 왔거든요. 그럼 1열이 저장되는 열이다. 그런 뜻이고요. 손댈 거 없어요. 쌤은 시험에서 만약에 지역명이 저장되도록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은, 나온 적이 없지만은, 이러하십니다. 그럴 경우. 2열에 있는 필드를 지정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요렇게는 문제를 잘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1입니다. 저장된 열을 첫 번째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모르니까 그럴 때는 2로 바꾸시면 돼요. 지금 1입니다. 근데 열 개수는 문제 보시면 말이 없죠. 열 개수는 수험자들이 요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넣어줘야 돼요. 만약에 1을 그대로 고수하면 나중에 콤보 상자 눌리면 열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두 개의 필드를 갖고 오더라도 요게 요 한 열 데이터밖에 안 나오고 지역명 데이터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열 개수는 입니다. 그러니까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열 이름은 필드명까지 표시하고 싶으면 예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 보면 필드명까지 표시는 많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값은 아니옵니다. 그리고 열 넓이가 중요한데요. 지금 문제 보면 지금 그림에서도 천하 이런 것들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역명 데이터만 표시되어 있고 지역 코드는 콤보 박스 안에 보면 데이터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역 코드라는 요 필드 있죠. 요 필드가 1년에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1년의 너비를 0cm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년은 안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도록 할 때는 열 넓이를 0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열 넓이 가셔가지고 처음 입력하는 숫자는 1년의 넓이고요. 원래는 세미콜론 구분합니다. 두 번째 열 넓이 넣을 때는 두 번째 입력. 근데 천열 넓이만 0으로 합니다. 그러면 야는 1년의 넓이를 0cm이기 때문에 이제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0으로 해주는 게 키워드입니다. 이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이 말은 목록에 있는 값만 써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고 예로. 아니오는 목록이 없는 값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 있냐면 여기서 설정한 이 여러분들 총 일단은 바운드열은 1로 돼 있을 거예요. 손댈 필요 없고 열 개수는 말이 없어도 가져온 필드 개수만큼. 그 다음 열 넓이는 0을 하는 이유가 1년의 넓이를 0cm라면 지역 정보라는 필드가 콤보 상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숨겨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0cm니까. 마지막으로 목록값만 허용을 예로 하는 이유가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 말은 목록 있는 값만 써라. 그래서 예로 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요 입구 아이디 연습이 예제입니다. 오타입니다. 요것을 눌러보시면 여러분들 프린트하고 똑같죠. 여기 시험에서 5점이에요. 5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문제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프린트물 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문제 2번에서 나오는 폼에 관련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교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파일은 닫아버립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책 예제는 2024 크말 1급 그리고 액세스로 가셔야 돼요. 작업 파일. 그 다음에 영안에 여러분들 2장 출제 유형 공의를 가렸죠. 그리고 출제 유형 공의를 여시면 됩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제 폼에 관련된 것은 뭐가 나오느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폼 개체는요, 여러분들 화면 설계형이거든요. 그래서 입력 폼이나 조회 폼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폼 개체, 뭐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폼이나 보고서 개체는요, 레코드 원본이 필요해요. 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씁니다. 직접 SQL 구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필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해서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는 거죠. 데이터를 보면서 수정도 할 수 있고,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삭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화면을 제공하는 게 폼이다. 근데 폼은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할 때는 설정 작업이죠. 이 작업은. 문제에서 설정 작업이 주로 시험이거든요. 설정 작업 시는 디자인 보기. 확인할 때는 폼 보기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폼은 컨트롤 속성을 띄우기도 하고
폼 전체 속성을 띄어서 설정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속성 시트 창을 띄우는 단축키가 Alt Enter입니다. 요것은 참조하시면 돼요. 굳이 이걸 눌릴 필요는 없지만은 필기 시험에 또 출제가 되다 보니까 같이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 설정 화면을 즉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막바로 책에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폼부터는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요 폼 안에 개체가 있죠. 요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눌려서 디자인 모드. 자, 이제 구역을 좀 알려드리면요. 폼은 구역이 있어요. 5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시험에서는 폼 머리글, 본문, 폼 바닥글 요 세 가지 구역만 나옵니다. 그런데 빠진 구역이 페이지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도 있거든요. 그거는 안 쓰기 때문에 출제를 하지 않아요. 보고서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요. 폼은 출력용 개체가 아니고 화면을 제공하는 개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할 때는요. 제가 요 아무 영역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숨겨놨거든요. 요 보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을 활성을 안 시켜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구역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원래 폼은 구역이 5가지가 있다. 거기 여러분들 32페이지에 폼의 구역에 대한 설명이 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책에. 그걸 잠시 제가 참조할게요. 폼 머리글은 주로 폼 제목 등 폼 시작 위치에 표시되며 인쇄할 때는 한 번만 인쇄된다. 인쇄용으로 쓰진 않지만요. 한 번만 인쇄되는 게 폼 머리글. 주로 폼 머리글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이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폼 머리글은 여러분들 폼 제목을 만드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생성할 때는요, 컨트롤 좀 더 설명드릴 거지만은 레이블 컨트롤로 만듭니다. 이름표거든, 이름표. 그래서 필드에 대한 이름표를 표시하기도 하고, 제목도 폼 머리글에 들어가 있어요. 혹은 명령 단추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은 뭐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안 적어놨지만 제목이나 열머리글 등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할 때 야는 모든 페이지 위쪽에 인쇄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구역인데요. 본문은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원본 필드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바운드란 말 많이 쓸 건데요. 바운드는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원본 필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본문 구역 보시면 평가연도 4번 이름 이런 것들이 필드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필드명이 찍혀 있어요. 근데 안 찍혀 있는 설정 안 돼 있는 것은요. 언바운드 나오거든요. 언바운드는 원본 필드를 아직까지 연결을 시키지 않은 컨트롤. 연결이 가능한데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죠. 이거는. 언바운드 하니까 필드가 연결 안 된 거고요. 바운드 된 것은 필드명이 출력되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레코드가 출력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은 날짜나 페이지 번호, 명령 단추를 또 넣을 수 있는데, 뭐 그렇다는 거. 그런데 매 페이지 아래쪽에 출력되는 게 페이지 바닥글이다. 자, 그거는 뭐 폼에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폼 바닥글은 주로 직계 함수가 출제됩니다. 개수,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주로 요 세 가지 직계 함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명령 버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폼머리 끓은 제목을 만드는 게 시험이고요. 본문은 바운드 시키는 게 시험이고, 폼 바닥글은 직계 함수를 넣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구역 설정, 구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 2번에서 다룰 것이 뭐냐면 배점이 20점 배점입니다.
그래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고연인데요. 폼을 완성하는 문제 세 문항. 이게 작년까지는 5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15점짜리였는데 여러분 6점을 낮췄어요. 두 문제를 빼버리니까. 우리한테는 불리한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쉽거든요. 6점을 여러분들 없앴어요. 이 6점이 다 어디로 갔냐면요. 빠진 점수는 문제 4번의 코리로 다 간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코리가 사실 엑셀의 함수와 같거든요. 그렇게 중요도가 그렇다는 소리죠. 그래서 코리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지금은 요거니까 세문항 나오고 3점, 9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랜덤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기능 문제인데요. 주로 나오는 게 조건부 서식하고 도메인 함수입니다. 요거 두 가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기출 보면 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또는 하이폰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명령 버튼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마법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해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폼에서도 콤보 상자를 변경해서 목록을 표시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랜덤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6점입니다. 마지막으로 VBA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다룰 건데 프린터물 통해서 메이커러를 요 VBA는 뭐냐면 메이커러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명령 버튼에 연결해서 실행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5점입니다. 5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총 20점 몇 점이고요. 우리는 반드시 15점을 받으셔야 돼요. 9점하고 6점. 그리고 요것은 제가 프린트물에 따로 넣어놨거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보고 일단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설정을 하러 갈 건데요. 우선 제일 처음에 요건 페이지 머리글 바닥으로 숨길게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작업이 안 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폼을 보는 방법은 보기 그룹에 가서 폼 보기 이 아이콘이에요. 요거 눌려도 되고 폼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눌려가지고 폼 보기로 가면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전 아이콘 눌려볼게요. 에어를 클릭. 그럼 클릭하면 지금 네임이 나오잖아요. 네임은 무슨 뜻이냐면 이 폼의 필드는 연결돼 있지만은 레코드 원본을 싹 지운 거예요.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레코드 원본이 인식이 안 돼 있으면 필드 안에 데이터를 인식 못 합니다. 폼이. 그래서 네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있죠. 아예 연결조차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레코드 원본인 테이블이나 콜 연결하면 이 네임이었던 요 자리에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그거부터 작업할까요? 그리고 다시 디자인 보기 갈 때는 요 보기 그룹에 밑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눌러가지고 디자인 보기. 쌤 너무 먼데요 하면 요 폼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이렇게 합니다. 방법은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럼 문제 풀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책 보시면 1번을 보겠습니다. 직무평가 쿼리를 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라. 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다 하냐면요. 일단은 폼 전체 속성에서 합니다. 그 요창을 띄우는 방법은 어떻게 띄우냐면요. 요 회색 배경 부분 있죠.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속성 차이 뜨거든. 요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띄워놓고 요건 닫지 마세요. 저는 화면이 좀 크게 하는 바람에 저는 닫았다가 열었다 할게요. 여러분 계속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는 무조건 모드 탭에서 다 할 겁니다. 기능마다 요 가서 하면 헷갈리거든요. 모드 탭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모드 탭에서 제가 설명할 때 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이러면 다 보여요. 여기 위에 있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레코드 원본이 비어 있죠. 그래서 아까 네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야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 한번 해볼까요? 화살표 눌려가지고 여러분들
직무평가라는 게 있죠. 얘가 선택하면 돼요. 직무평가.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콜인지 테이블인지 모르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요. 테이블과 콜이는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따로 뭐 이 콜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름만 잘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데이터가 나온지 볼까요? 폼 보기로 바꿔봅니다. 안 나왔던 데이터가 나옵니까? 아까 네임이었던 것이 나오죠. 그리고 야는 아예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연결시킬 거예요. 자, 여기 레코드 업무 설정했더만은 필드 데이터가 나오더라. 그 말이죠. 다시 디자인을. 자, 이게 1번이고 이러면 3점을 주는 거야. 3점. 2번은 뭐냐면 폼 머리글에 여러분들 제목을 만들 건데 이제 컨트롤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폼에서는 폼과 보고서는 이런 컨트롤을 사용하거든요. 그룹에서 요거 다 컨트롤이에요. 이게 다 그런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딱 한 네 가지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 컨트롤 그룹에서 제가 자세히 늘려볼게요. 그러면 여기 모든 폼을 작성하거나 보호 작성할 때 쓰는 컨트롤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경우의 컨트롤들은 한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선 기억니은 있죠. 이게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라 나오냐면 여러분들 좀 기다리면요. 다시 올리면 텍스트 상자라고 나오고요. 가까이 올려보면 레이블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레이블이 요거거든요.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컨트롤에 대한 성격을 좀 알려드릴게요. 음. 여러분들, 내려와서 컨트롤에 대한 종류 알려드리면요. 일단은 요거 지우고, 첫 번째, 레이블 컨트롤은 아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알아놓으셔야 돼요. 가가. 요 강화는 어떨 때 쓰냐면요. 야는 이름표를 여러분들 생성해요. 적 제목이죠. 그리고 이 레이블은 어떤 이름을 많이 쓰냐면 시험에서 LAB 레이블 약자거든요. 혹은 LBL 요게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거나 LAB 라벨 약자입니다. 레이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문자로 레이블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다 레이블 컨트롤 이름을 많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야는 특징이 바운드가 불가능. 바운드는 여러분들 연결이란 뜻입니다. 바운드가 불가능한 소리는 원본 필드를 연결할 수 없다. 단지 이름표로만 만들 수 있다. 타이틀 글자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번. 여러분 두 번째는 요 기억니은 있죠. 요거 올리면 야는 뭐냐면 여러분들 태그 상자거든요. 태그 상자. 야는 성격이 뭐냐. 자, 요것은 우리 태그 상자는요. 야는 이름을 뭘로 많이 쓰냐면 여러분 txt를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그리고 야는 여러분들 주로 용도가요. 바운드를 시킵니다. 바운드가 가능하거든요. 원본 필드 연결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원본 필드와 연결이 가능. 그리고 여러분들 언바운드가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 원본 필드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원본 필드와 연결이 안 된 거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된 컨트롤. 그러면 연결하는 방법은 좀 이따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언바운드 용도는 이런 원본 필드를 연결할 때 쓰이지만요. 이 태그 상자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또 말도 쓰이냐면 계산식을 작성할 때도 쓸 수 있고요. 함수식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바운드 빼적어 놓을게요. 바운드 가능하고요. 계산식 작성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때는 여러분들 어디서 하냐면 컨트롤 원본이라는 속성에서 설정합니다. 또 가서 그러면 야는 여러분들 계산식이나 함수식은요 구분을 좀 해드리면 야는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요 여기 반드시 넌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뭐 수식이기 때문에 엑셀처럼 넌이 들어가요.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텍스트 상자는 바운드 용도로 쓰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단추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 명령 단추거든요. 자, 그러면 명령 단추 만드는 요 단추는 어떨 때 쓰느냐? 단추는 여러분들 명령 단추입니다. 주로 특정 이벤트를 실행할 때, 실행 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이름이 CMD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컨맨드 학자거든요. 특정 이벤트라는 것은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이벤트라는 탭이 있죠. 그거 누르면 클릭, 뭐 더블 클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벤트 클릭 시 특정 기능이 수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벤트를 실행할 때. 이 다음 줄을 클릭하면 코드 짰던 것 혹은 메이커를 만들었던 게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실행한다는 소리는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클릭, 뭐 더블 클릭 따라서 우리가 특정 기능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 단추를 받으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버튼 누르면 이 옵션 단추인데 그 옆에 요 아이콘 올려보시면요. 올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이 보고서가 나오죠? 야는 하이폼을 만들 때 쓰는데 이것도 물론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하이 보고서 요 하이폼은 말 그대로 하이 보고서는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주로 하이폼을 작성 시 사용합니다. 그럼 하이폼이 뭡니까? 하이폼은 폼 안에 폼을 하이폼이라 합니다. 폼 안에 또 폼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브 폼이죠. 하이는 그래서 그때 쓰더라.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서는 이제 우리가 직접 명령 단추를 생성하거나 하이폼을 생성시는요. 작업할 때는 다 뭘 쓰냐면 컨트롤 마법사를 써요. 요 두 가지는. 코드 짜는 거 빼고는요. 그럼 컨트롤 마법사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것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요것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단계별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 두 개 만들 때는 컨트롤 마법에서 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네 가지만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요거 가지고 대체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볼까요? 책을 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말이 많으면 너무 좀 지겹거든요. 그죠? 실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2번 보시면 폼 머리글에 사원별 평가 입력하면 요 글자를 찍어내야 되죠. 어디에? 여기.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시험지를 모니터로 보면요. 요 위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위치 정도는 그래도 대충 맞추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책은 여기 안 있고 여기 넘기시면 어디 결과 그림이 있냐면요. 조금 넘기면 여러분들 40페이지를 봅니다. 원래 문제 밑에 시험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40페이지 보시면 거기 결과물이네요. 4분 밑에 설명이. 요 그림이 이제 원래는 문제 밑에 있거든요. 우리 잠시 참조하겠습니다. 지금 사원별 평가 입력 화면이 중간 정도에 만들어져 있죠.
중간 정도에 만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만들 때는 여기에서 만들다가 이동하면 되니까. 자, 이거는 레이블 가지고 만드셔야 돼요. 가가.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A가 나올 거고요. 적당한 위치에 클릭합니다. 커스가 깜빡깜빡거리죠? 그러면 치면 돼요. 사원별 글자 들어갑니다. 평가 띄우고 입력하면 그리고 입력했던 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당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성창 여러분들 닫지 말했죠? 속성 시트 창조는 띄었다가 닫았다 할게요. 그러면 선택 유형이 야가 레이블이다. 그 말이고요. 모두 탭에서 무조건 작업하기로 했죠. 근데 책 보시면 여러분들 레이블 컨트롤 이름은 여기에서 입력합니다. 타이틀이라고 바꿔냈어요.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영어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꼴 이름은 여기에 위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있죠. 글꼴 속성은. 글꼴 이름은 불림으로 되어 있는데 야를 돛음체라고 직접 치세요. 이 빠릅니다. 크기도 마찬가지인데 블럭을 잡고 불을 24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글꼴 두께는 여러분들 보통으로 되어 있죠. 늘려가지고 굵게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있냐면 글꼴 이름, 크기, 두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얘가 글자가 다 안 보이거든요. 그다음 이 컨트롤 크기를 이게 네모가 크기 조절점이거든요. 요거 갖다 화살표 나옵니다. 그때 땡겨가지고 글자가 보일 정도로 개체 크기를 여러분들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위치는 적당하게 중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있네. 음. 이것 때문에 감점시키고 그런 건 없는데 너무 쏠려버리면 조금 그렇죠. 그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3점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이제 연결을 시킬 건데, 본문 영역에 돼 있죠. 본문 구역에 여러분들 TXT 업무 평가는 언바운드 된 걸 보시면. 그러면 여기 이런 표거든요. 업무 평가 제목이니까요. 업무 평가겠죠. 야는 직무 등급, 야는 또 직무 등급이겠죠. 근데 요 컨트롤과 이 컨트롤은 틀립니다. 이 컨트롤은 레이블이고요. 이름표. 야는 태그 성자입니다. 언바운드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어디서 하냐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여기에 가셔가지고 화살표를 클릭하면 필드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거기서 연결할 필드는 여러분들 업무 평가만 선택해 주면 끝입니다. 바운드 된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끝에 있는 언바운드 선택하시고요. 얘는 여러분들 직무 등급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직무 등급. 결과적으로 어디서 한다? 컨트롤 원본에서 하더라. 그 말이죠. 음. 자, 그래 놓고 그러면 필드 명이 찍혀 있죠.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꾸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이게 바운드 시켰다. 그 말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3번이 끝났고요. 4번은 폼 바닥글로 가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바꾸시면. 폼 바닥글 밑에 보면 언바운드가 하나, 둘, 세 개 있습니다. 그거 4번 같은 경우는 집계 함수를 넣을 거거든요. 일단 집계 함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겁니다. 일단은 요약 함수라는데요. 일단은 카운트는 별표 넣어줘. 그냥 다 컨트롤 원본에서 할 겁니다. 컨트롤 원본.
컨트롤 홈본 가셔가지고 반드시 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별표는 모든 레코드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썸은 여러분들 이제 액세스는 필드명은 대괄호로 감싸야 되거든요. 대괄호 안에 필드명 넣고 필드명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구합니다. 근데 평균은 에버리지가 아니고 액세스는 AVG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는 평균, 맥스는 최대, 미는 최소. 기본 함수들이에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만 조심하시면 돼요. 영어가 AVG라는 거. 자, 그럼 우리는 속성창에 가서 컨트롤 원본에서 이 개수 하면 야, 합계면 야, 평균이면 야를 쓰면 돼요. 필드명만 잘 넣어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참고로 필드명 안에 공백이 없으면 대괄호 안 넣어도 필드만 치고 괄호를 닫아도 대괄호 넣어주거든요. 액세스가. 그래서 안 넣어도 관계없어요. 넣어줍니다. 공백이 없을 경우거든요. 근데 다 없어요, 시험에서. 그래서 한번 해보면 요 언바운드 차음도 있잖아요, 밑에. 얘는 뭐냐면 모든 레코드의 총 인원을 구해야겠죠? 얘를 선택하고. 속성창 여러분들 닫지 마시고 속성창에서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요. 요게 넣으시고 여러분들 뭐라 치냐면 카운트 별표라고 치면 돼요. 요게 너에서 CO 대소문자 구별 없습니다. COUNT 갈로 열고 별표 여러분 요렇게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넌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두 개 더 남았죠? 평균인데 언바운드가 두 개 있습니다. 이제 이거. 그러면 거기 바로 책에서는 TXT 업무 평가 평균과 TXT 행동 평가 평균 컨트롤이죠. 그럼 언바운드 야를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가셔가지고 근데 참조로 여러분 요 컨트롤 이름 요거거든요.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했던 컨트롤이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자, 맞다면 여러분들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넣으시고 평균 구하는 거거든요. AV 집 발로 열고 필드명은 업무 평가입니다. 업무 평가 대괄 안 넣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를 여러분들 입력하면 대괄호가 들어가죠. 야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한 개 더 있죠. 옆에 뭐 야를 선택하시고요. 야는 행동 평가의 평균을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갖다 붙이면 업무 평가, 업무를 행동으로 바꾸면 끝이죠. 자, 그러면 행동 평가라고 받겠습니다.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카운트 AVC 함수를 사용이라고 책에는 적어놨는데 시험지에는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책은 교재다 보니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장하고 폰보기. 요 밑에 보면 40이 나와야 돼요, 개수는. 평균은 7.4, 69.9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그 결과는 아까 40페이지 있었거든요. 그걸 참조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제일 밑에 보시면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그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름이 있거든요. 요 이름 컨트롤 요거 선택하시면 오른쪽 위에 속성창 보시면요, 여러분들 요 컨트롤 이름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이 말은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책에는 잠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행히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나오면 잠금으로 갈중하셔야 돼요. 여기 없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잠금 설정을 하면 데이터를 입력, 삭제, 수정을 못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교할 경우입니다. 사용할 수 없도록, 선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나오면 바로 잠금 위에 사용 가능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선택할 수 없도록 나오면요. 사용 가능 기능이고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도록 넣으면 잠금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성은요,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여러분들 이벤트 영어 나오기 전에 잠금이 있고 사용 가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금을 예로 하시면 돼요. 예, 요 있습니다. 잠금.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홈복으로 잠시 바꿔주시면요. 해당 이름에 커스는 들어가요. 그런데 지워보세요.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잠가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요 두 개의 차이점을 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요로 막으로 이제 가니까 요렇게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한 개 해봤고요. 넘기셔가지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이 파일은 여러분들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완전 정복 01을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요. 자, 일단은 똑같이 레코드 원문부터 설정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속성창이 떠 있으면 관계없고 안 떠 있으면 회색을 더블 클릭 띄워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속성은 요 회색 부분만 클릭하면 야가 폼 전체 속성창이에요. 그리고 제일 위에 모드 탭이라면 제일 위에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서별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설정해 냈죠. 눌러가지고 도서별 판매 내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 요 상태에서 저장하시고요. 폼 보기로 잠시 바꿔보세요. 지금 이 본문 구역이 요 구역이거든요. 요 구역은 여러분들 폼 머리글이거든요. 얘는 본문이고, 얘는 폼 바닥글이거든요. 그럼 본문 구역 보면 레코드들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레코드들을 여러 개 연속으로 표시하는 형태가 연속.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폼 전체 속성 창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디자인 보 여러분들 폼 전체 속성창이 맞다면 여기에 기본 보기에서 합니다.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은 레코드가 한 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눌리셔가지고 연속 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바꿔놓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주시면요. 레코드가 여러 개 나오죠. 여기 연속.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잠시 추가할 게 좀 있는데요. 요것은 레코드 선택기랍니다. 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선이 꺼져 있죠. 요것은 부분선이에요. 레코드를 연속폼으로 봤을 때, 연속폼 봤을 때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폼 전체 속성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 방금 제가 했던 레코드 선택키하고요. 그 다음에 구분선, 표시용. 이것도 여기서. 어, 그리고 탐색 단추도 있거든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디자인 보기 가셔가지고요. 폼 전체 속성 창에서 지금 여기 보면 탐색 단추를 안 이용해 놨거든요. 잠시 여러분들 예로 바꿔볼까요? 예로.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 하면 여러분 요 밑에 탐색 단추가 요겁니다. 레코드를 이동할 때 쓰는 단추거든요. 요 단추가 탐색 단추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설정해 놓고 시험장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레코드 쓸 때 1번을 알키고 있다 이거죠. 요 하살표.
그 다음 요 선은 구분선. 구분선. 밑에 야는 탐색 단추. 그 다음에 레코드가 여러 개 보이는 요런 그림은 연속. 요 네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폼 전체 속수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탐색 단추까지 여기에 붙여 놓으면요. 요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방금 했던 거고요. 기본 보기 사는 거고 여러분들 야는 추가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들 TFT 총계라는 부분은 어디 있느냐? 일단은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폼 바닥글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총계 옆에 언바운드가 있죠. 요 레이블도 힌트예요. 이름이 총계니까 총계 알겠습니까? 그럼 선택하면 속성창을 보시면요. 컨트롤 1을 맞는지 봐요. 요 코드를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산식으로 판매 단가 곱하기 주문 수량 곱했던 값의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원문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합계니까 넌하시고 썸이 들어가죠. 달로 열고 여러분들 판매 단가는 필드명이거든요. 원래 대괄호 넣어줘야 되지만은 필드명 쳐도 관계없어요. 곱하기 그 다음에 주문 수량 이렇게 입력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여러분들 엔터 치면 여기 보시면요. 알아서 여기에 대괄호가 들어가죠. 음.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 확인차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죠, 밑에. 6,962만 4천 원. 이렇게 나오면 잘 됩니다. 곱했던 값의 합계를 구한 숫자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하면 잘 하신 거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계산식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곱했던 값에 대한 총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필드명에 공백이 없으면 명만 입력해도 대괄호는 들어가더라. 자, 여기까지가 3번이고요. 4번은 여러분들 본문구역에서 뭐 하는 거냐면 해당 컨트롤에 대한 바운드를 여러분들 시킨다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바운드란 말도 나오는데 이것처럼 바운드 시키시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요것도 여러분들 바운드 연결시켜 놔주네요. 요것도 같은 말이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들 탭 순서는 뭐냐? 본문 구역에 있는 컨트롤 탭 순서를 변경할 건데요. 하기 전에 요거 디자인 보기로 폼 보기로 잠시 바꿔주시고요. 접수본에 요게 요 필드에 커서 넣습니다. 1번. 그럼 탭키, 키보드에 탭키 눌려보세요. 그럼 야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요 순서대로 이동을 시켜라. 그 말이거든요.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디자인 보기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본문 구역 요 이름 안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구역이 본문으로 돼 있어야 돼요. 요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러면 참조로 이 순서를 밑에 보면 자동 순서 있죠. 이거 누르면 이 컨트롤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하고 바뀌거든요. 시험에서는 이거 누르면 거의 80%가 들어맞아요. 근데 이거 눌려도 문제 순서대로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직접 이동할 건데 한번 눌려보는 거죠. 처음에는 자동 순서. 눌렸다 만약 움직이죠? 그러니까 문제 순서와 맞아요. 어.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TFT 주문 수량이 문제에서 두 번째 있다. 순서로 따지면. 그런데 눌렸다면 예를 들어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야를 직접 이동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TFT 주문 수량 옆에 해석 네모 있죠. 야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 블럭이 잡히죠? 요 자리에서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꾹 누른 상태에서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해당 위치로. 근데 여기에서 당기면 이동 안 돼요. 여기서 당겨.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이동할 경우는 앞 회색 네모 클릭해서 이 자리에서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해당 위치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 이동하는 방법 요겁니다. 해당 컨트롤 이름 앞에 회색 네모가 있죠. 거기에 클릭하고 회색 네모 위에서 마우스를 두고 즉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할 위치로 걸어서 놓기 하면 이동됩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동수 눌러보고요. 순서가 맞다면 확인 누르면 끝이고요. 맞지 않다면 이렇게 이동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동 순서 눌리면 되는데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 누르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보겠습니다. 탭키 눌리면 이렇게 이동이 잘 돼요. 그죠? 그럼 그 순서대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시 디자인. 요까지가 여러분들 책에 있는 폼에 관련된 완성 문제 두 개를 풀어봤어요. 아직까지 뭐 기출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기출 내용은 폼, 요 작업 다 끝내놓고 기출을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닫고요. 이제는 기능에 들어갈 건데 6점짜리예요. 랜덤 나온 기능. 44페이지 보시면요. 조건부 서식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출제 유형 02를 열 건데요. 여러분들 찾아보기 누르셔가지고 요번에는 상위로 이동하시고요. 폴더가 틀리거든요. 2장 출제 유형 02로 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출제 유형 02를 여시면 돼요. 자, 우리 조건부 서식 설명 좀 드리면요. 일단 조건부 서식은 서식 탭에 가서 컨트롤 서식 그룹에 조건부 서식 하면 되고요. 유형이 총 세 가지인데요. 주로 1번이 주로 시험입니다. 1번이. 일단은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넣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작업할 때 본문의 모든 컨트롤 선택 후 기능 들어가야 됩니다. 야가 여러분들 야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본문의 모든 코드를 먼저 선택하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기능을 실행하면 필드 가비로 되어 있거든요. 야를 시기로 바꿔야 돼요. 수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모든 코드에서 넣을 때는 시기로 바꾼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특정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을 검사하고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 넣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컨트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컨트롤만 서식 넣는 경우는요. 그 서식을 넣을 컨트롤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 또는 쉬프트 키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들어가서 이것도 시결했어. 그리고 세 번째 패턴은 시험의 랜덤인데요. 특정 컨트롤만 서식 넣는 경우. 그럴 때 이 컨트롤만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기능 들어가서 야는 필드 있는 값을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필드 값 그대로 쓸 겁니다. 그리고 요거 그대로 쓰면 요건 비교 인산자 선택하는 게 있고 값을 여기에 입력하면 돼요. 여기는 값을 입력하면 돼요. 값 입력. 그럼 요것은 여러분들 한글로 돼 있거든요. 그거 이상 이하로 안 돼 있고 뭐 보다 크다, 뭐 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값을 입력하면 이 연산에 의해서 야를 찾는 겁니다. 찾아서 색깔 넣어주는 거. 근데 3번의 예외사항이 시기로 작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함수가 들어갔을 때, 레프트, 라이트, 미드를 제시했을 때, 그때는 함수식으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로 바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예외사항입니다. 음. 우리 책을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문제 보시면 사원별 평가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누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보면
폼의 본문 영역에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돼 있고요. 첫 번째 화살 보시면 조건이 직무 등급이 A 조건 1입니다. 이거 나니까 OR이고요. F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본문 영역 모든 컨트롤이죠. 그래서 우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본문고에 있는 모든 컨트롤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제일 빠른 방법은 이 눈금자가 있죠, 앞에. 눈금자 앞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로 바뀝니다. 그럴 때, 이럴 때 한번 클릭해주면 다 선택돼. 음. 자, 두 번째 방법은 비어있는 회색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글치기만 해도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노가다성이 있는데요. Shift 키 누린 상태에서 계속 선택하는 거죠. 제일 빠른 방법은 눈금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서식 탭에 가셔서, 여기 보면 컨트롤 서식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야를 클릭. 자, 새 규칙을 누릴 거거든요. 지금 책 보고 먼저 하지 마세요. 자, 알고 하셔야 되는데 답 보고 뺏기지 마세요. 맨 앞에 본 프로젝트 모션. 뭐가 급해가지고 그 답을 보고 뺏깁니까? 제일 안 좋은 학습입니다. 시켜보면 나중에 몰라요. 자, 여러분들 조금 따라합시다. 자, 새 규칙을 윤리가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규칙 유형 선택인데, 현재 레코드 값, 현 레코드 값을 확인할 거거든요. 또 10도 쓸 겁니다. 이거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 필드 값이 있고 눌려볼까요? 이런 걸 놓쳐버리죠. 책 보고 뺏기는 분들은. 야가 뭔지도 모르고 책에 요거 바꾸니까 바꾸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필드 값이는 요거 눌려보시면요. 연산자가 들어가 있죠. 이걸 못 쓰는 이유가 우리가 식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계로 바꿀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있음이 뭐냐면 야는 한번 눌려볼까요? 야는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야는 필드에 커스만 두면 포커스가 뭐냐면 그 필드에 커스만 두면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겁니다.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기로 바꿔주시고요. 자, 식을 낼 때 여러분들 순서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요겁니다. 식 작성법이 엑셀과 똑같아요. 이건 셀 주시면 엑세스는 필드명이죠. 비교연산자, 숫자 또는 문자도 쌍따옴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건이 두 개입니다. 조건이 두 개인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엑셀에서는 OR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썼잖아요. OR 넣고 조건 1, 조건 2. 근데 되게 이제 실수하는 게 이렇게 적는 분도 있습니다. 이건 엑셀이고, 이건 엑셀. 엑세스는 여러분들 조건 1 다음에 중간에 OR이 들어가요. 조건. 여기 엑세스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뻔히 아는 문제도 갑자기 엑셀로 착각해가지고 너는 안 넣겠지만은 OR 넣고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이건 엑셀 방법. 요거 쓰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요렇게 써야 됩니다. 엑세스는. 자, 그런데 아주 쉬워요. 요 순서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수식 넣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려와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돼요. 직무 등급은 대괄호 넣어주시고요. 는 A, OR, 직무 등급 이퀄 F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제가 할게요. 그다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러분들 배경색 노랑이죠. 노랑으로 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들어갈 겁니다. 여기 배경 색깔이에요. 그리고 확인. 요런 기 들어갈 거다. 마지막 확인. 그리고 저장하고 폼 보기로 보면요. 한 개, 두 개 들어갈 거예요. 밑에 내려오시면 두 개. 두 개 레코드에 대해서 도서 코드와 주문 수량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것을 잠시 제가 해제를 잠시 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합시다. 딴 거 한번 해볼라. 도서 코드하고 주문 수량을 선택하고요. 규칙을 지우겠습니다. 서식 탭에 가면 조건부 서식. 자, 규칙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자, 어떤 것을 한번 해볼 거냐면요. 여러분들,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컨트롤 안에 컷을 위치시키면 해당 컨트롤의 배경색이 노란색이 표시됩니다. 저 때는 여러분들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은 필드에 포커스 있음을 선택합니다. 이때는 어떤 식을 넣는 건 아닙니다. 그냥 요것만 선택하면 돼요. 어, 커스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한번 해보면요. 모든 컨트롤에 다 할 겁니다. 다 선택하고. 그리고 서식 가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을 클릭. 그 다음에 세규칙도 똑같습니다. 필드 가비를 필드에 포커스 있음. 그리고 배경색만 넣어주면 돼. 배경색 노랑 똑같이 해볼까요? 노랑, 노랑. 그리고 확인. 마지막 확인. 그럼 여러분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자, 아무 데나 클릭해 보세요. 노란색 들어가죠.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 기출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컨트롤 원본. 우리 아까 테이블 했던 작업 똑같습니다. 콤보 상자 만들어서 목록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거 폼에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닫고. 자, 여러분들, 출제형 03 폴더에 갈 거거든요. 자, 출제형, 2장 출제형 03 문제를 여시면 돼요. 자, 사원별 평가 입력 폼 디자인 보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구역 보시면 4번이라고 이 하설표 콤보 박스거든요. 이 미리 만들어 놨어요. 혹시나 시험장에 이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또 이름처럼 태그 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로 변경한 후 작업시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지금 4번이 콤보 상자로 바뀌어 있지만은 바꾸는 방법은요. 해당 컨트롤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변경이라는 메뉴에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실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콤보 상자로 변경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변경돼서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변경 메뉴 가서 바꾸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밖에 있으니까 할 필요 없고. 자, 그래 놓고 속성창을 떼어볼까요? 저 위에 속성 안 떼도 요거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것은 조금 특이해요, 폼은. 여러분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이 따로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
네 가지를 먼저 설정할 건데요. 요겁니다. 테이블은 다 돼 있었는데, 그죠? 조이텍 같더만은. 행원본 유형, 바운드열, 목록가만 허용, 요까지 총 4개죠. 요거 말고 행원본도 있으니까 요렇게 4개입니다. 다시 네모 쳐드리면요. 행원본부터 목록가만 허용. 요것을 밑에 중간에서 설정을 하고, 지금 나머지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에 있어요. 요것부터 먼저 하고, 다 했다면 올라가시면 남은 것은 제일 위에 있거든요. 위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열 개수, 열 넓이, 열 이름, 행수, 목록 넓이, 요까지 마시. 그래서 밑에서 먼저 하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돼요. 자, 요건 아까 테이블 할 때 조회 우리 했지 않습니까? 필드 조회 속성.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시가지고 중간에. 문제 보시면 4원 테이블에 4번과 이름을 갖고 와서 표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 쿼리가 맞아요. 행원본 유형이. 행원본에 커서 드시고 위에 있죠? 그리고 점점점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까 똑같죠? 여기서 테이블 추가 창 보시면 4원 테이블을 추가합니다. 작성기로. 그리고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각 월필드는 4번 더블 클릭. 이름 더블 클릭. 두 개가 보면 돼. 야를 목록 표시할 거니까. 그리고 닫기. 그럼 업데이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막바로 코드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운드열은 여러분들 문제 보니까 4번이 저장이니까 바운드열 1이 맞습니다. 항상 1입니다. 거의. 뭐 이름을 저장하시오.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하느냐. 목록 이외 값은 입력되도록, 입력될 수 없도록이니까 예로 해야 되겠다. 목록값만 쓰겠다. 예. 그러면 4개를 했지 않습니까?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열 개수는 우리 갖고 온 필드 개수만큼 무조건 넣어줘야 되거든요. 2. 나머지는 할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기본값 그대로. 자, 그럼 열 개수만 2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장하고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늘려보겠습니다. 오, 잘 나오네. 요거야. 자, 그 다음 한 개 더 남았어. 51페이지. 테이블 작업하고 똑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중간하고 위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더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출제 완성 정보 01을 열 겁니다. 닫고, 열기, 완전 정보 01. 책은 51페이지입니다. 판매 내역 입력 폼을 디자인 보기. 책 보시면 도서 코드, 우리 또 친절하게 콤보로 바꿔놨어요. 요겁니다. 본문에. 그러면 시험에서 컨트롤 원본 목록 만들 때는 다 본문 구역을 보셔야 돼요. 자, 도서 코드 필드 찍혀 있는 이 컨트롤 콤보 상자입니다. 속성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조금 똑같습니다. 중간 정도 내려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행원본부터 보이시죠? 자, 일단은 문제 보면 도서 코드 테이블 쓸 거니까 테이블 콜이 맞고요. 행원본에 커서 두시고 점점점을 눌립니다. 중간 정도 있어요? 점점점. 그러면 콜이 작성기 창이 뜨죠? 오른쪽에 여러분들 도서 코드 테이블을 더블 클릭 열로 추가하시고요. 갖고 올 필드는 도서 코드와 도서명입니다. 한 개씩 더블 클릭 갖고 왔죠? 그리고 이 작성기 창을 닫으면 업데이트 하겠느냐? 예 하시면 예. 그럼 여러분들 속성창을 다시 보시면 부문이 잘 들어갔습니다. 바운드열은 책 보니까 두 번째 살표인데요. 도서 코드가 저장. 맞습니다. 1. 그죠? 저장되는 열이죠. 맞잖아요. 1열이 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 저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되도록. 목록값만 허용하겠다. 예. 예. 거의 예입니다. 시험에서. 아니오도 있습니다. 없으면 아니오죠.
그 나머지는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상 위에 있어요. 열 개수 우리 교재 만드신 분이 2로 해놨네요. 원래는 1로 돼 있는데 2로 원래 하는 거고요. 돼 있으니까 뭐 놔둬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첫 줄, 첫 번째 화살표 끝에 도서 코드는 표시하지 않도록. 아, 이 말은 열 넓이 똑같죠. 일열 넓이를 0으로 합니다. 0. 0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서 코드는 숨겨집니다. 그 다음 끝났어요. 설정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저장, 폼 보기로 바꿔볼까요? 자, 우리 도서 코드 늘려보겠습니다. 이 도서 코드는 안 나오고 도서명만 나오면 잘 된 거죠. 원래 여기 있는데 이 열넓이 이용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폼에서 쓰는 컨트롤 원본 목록 콤보 상자 만들어서 표시하는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파이폼하고 기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